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가 폭력적이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줍지 않게 흉내내면서 감형을 바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조현병 환자분 중에 자신의 병을 스스로 혼자 의심해서 찾아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혼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한 10분 중에 2분 정도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예전에 진단을 받아서 계속 잘 관리를 받아오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병을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내 가족이나 혹은 친구, 지인이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른 좀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증상이냐? 바로 이 전구 증상인데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진단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파란 색깔 선이 우리 망상이나 환각 같은 어떤 정신 증상입니다. 요게 탁 생겨야지만 조현병이라고 진단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미 조현병은 그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막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목도 따갑고 코로나인 것 같아서 막 간이 검사 계속 하는데 음성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다 갑자기 양성이 딱 나오면 그때서야 코로나 확진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걸려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조현병도 이렇게 전구 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그 예후가 훨씬 더 좋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전구 증상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방치했을 때 40% 이상은 2, 3년 내로 조현병으로 진단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현병을 진단받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전구 증상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나나 혹은 내 친구가 이런 증상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감정의 변화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한다. 두 번째, 대인관계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세 번째, 우울한 기분이 들면서 뭔가 기분 변화가 일어나고 예민해지고 화가 많아지고 짜증을 자주 낸다. 네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학업이나 어떤 직업의 기능이 떨어진다. 다섯 번째,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여섯 번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일곱 번째, 식욕에 변화가 오거나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머리가 아프거나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그런 증상들이 증가한다. 여덟 번째, 나 자신 혹은 내 주변 환경이 뭔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느껴진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뭔가 사소한 의심이 자꾸만 늘어난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혹은 듣지 못하는 그런 환각 증상들이 간간히 나타난다. 11번째,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만 정작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12번째,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있는 시간들이 자꾸만 늘어난다. 13번째, 자세나 언어, 표정과 같은 것들이 어색해지고 뭔가 혼자서 웃는 그런 특이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14번째, 글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옷 갈아입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된다. 잘 들으셨죠? 만약에 나와 혹은 내 주변의 가족, 지인이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일단 상담을 좀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것들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사실 조현병이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빨간 색깔 선은 뇌 기능을 얘기합니다. 보시면 전구 증상일 때 벌써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다가 파란 색깔 선이 나오는, 즉 정신증이 나올 때 조현병을 확진받을 때는 이미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빨리 이거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정신증이 딱 발병해서 이제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기간이 한 달에서 3달 정도 넘어가면은 훨씬 더 예후가 좋지 않다
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 해볼게요. 조현병은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OX, 빰! 바로 O입니다. 약물 치료 너무나도 중요해요. 현재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약물 치료만큼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양성 증상, 아까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것들은 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 내에 60% 이상은 다 좋아지거든요. 문제는 그런 증상 없는데요? 이러고는 약을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물을 끊었을 때 다시 재발할 확률이 80%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상이나 이런 양성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양성 증상은 약으로 효과가 좋지만 음성 증상, 대인관계라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약으로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지 재활 치료, 그러니까 납병원처럼 낮에 가서 같이 활동하는 것도 배우고 사회 기술도 습득하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병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현병 환자분들 대부분은 내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물도 계속 복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계속 의사와 교류하면서 약을 왜 드셔야 되는지를 계속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조현병은 완치가 가능하다. OX, 빠밤.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또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뾰족뾰족한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조현병의 경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보시면 이게 한 번만 딱 정신 증상이 있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게 바로 완치인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46% 이상의 대부분은 그대로 두면 점점 재발을 하면서 악화가 돼요. 때문에 어떤 분은 완치, 어떤 분은 불치인 거죠. 그러면 완치될 확률을 높이려면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뭔가 우리 가족 중에 조현병을 최근에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치료 잘 받으면 충분히 완치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환청은 한 번씩 들리긴 하지만 본인이 그걸 환청이라는 것도 알고 약도 꾸준히 드시면서 편의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조현병 환자는 모두 다 폭력적이다. OX, 따단. 또 이걸 들었네.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게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가 폭력적이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환자분들은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망상, 특히 피해 망상이 많기 때문에 제 환자분 중에도 이런 분 계셔요. 2주 전에 입원하신 분인데 혼자 이제 약을 갑자기 끊어버리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약을 먹지 않아서 피해 망상이 재발을 하셨어요. 집에 도둑놈이 막 자기를 해치러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들이 와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이 이렇게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칼을 들고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별탈 없이 설득이 돼서 입원하셨고요. 입원하신 날 약을 투여를 받고 이틀 만에 바로 망상이 없어졌어요. 본인이 더 편안해 하시고 지금 병원 생활 너무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료받지 않은 환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현병 환자분들을 막 터부시하거나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더 잘 다독여서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언론 보도에서도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와 치료받은 조현병 환자를 꼭 구분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우리 조현병 환자를 뭉뚱그려가지고 뭔가 범죄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사회적인 편견만 더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조현병 환자는 뭐 괜찮다 이렇게 다 마음 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정말 크게 또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퀴즈. 조현병 환자는 모두 다 심신미약이다. OX, BX입니다. 자, 이거 진짜 요즘 문제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이 정신질환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과 비현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심실, 상실 혹은 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 아까 예후 너무 다 달랐죠? 그리고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분들은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신건재라고 합니다. 정말 일부 나쁜 그런 범죄자들이 갑자기 자기 감형 좀 받으려고 막 우리 정말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우분들인 척 하면서 망상이 있네 이런 이제 어줍지 않은 막 연기를 하는데, 진짜 그거 다 걸립니다, 여러분. 심신미약인지 심신이 건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감정 절차를 꼭 받아야 됩니다. 한 달 이상, 최소 한 달 이상 병동에 입원을 해서 24시간 의료진의 어떤 관찰 하에 다양한 검사도 받고, 특히나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대면 진단을 수차례 반복을 하거든요. 정신과 전문의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 특유의 억양, 자세, 말투, 그리고 증상을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 정말 조현병 환자 맞구나, 이 사람은 거짓말 한다는 거 정말 티가 나요. 어줍지 않게 흉내내면서 감형을 바라지 마세요. 화가 나죠. 오늘 이렇게 조현병을 진단받기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구 증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 또 조현병의 어떤 편견과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강조됐지만, 조현병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막연한 질환이 아니라 흔히 있을 수 있는 질환이고, 또 이것을 제때 빨리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즐거운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연락이 아예 두절되는 경우도 많고, 보호자분들도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분들 혼자 남은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진짜 계속 케어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그런 거는 결국에는 사회적 기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개인의 어떤 역량, 어떤 가족의 역량으로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분명.